자, 21번 갑시다. 21번 별표. 자, the fact that 나왔어요. 자, the fact에다가 주어 표시하시고. 자, 얘가 주어죠. 그 다음에 대시 왔습니다. 자, the fact that은 공부한 친구들은 바로 알 텐데 무슨 대시다? 접속사 대시고요. 접속사 that은 역할이 분명 동격절도 있었죠. 다시 한번 주어, 목적어, 보어 세 가지 역할 기본으로 있고요. 하나 더 뭐다? 동격절이 있다. 그래서 접속사 that은 the fact that 뒤에 나오는 that은 뭐다? 우리가 동격절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 that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 이거거든. 어디까지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두 번째 동사 전까지라고 봐야죠. 그러면 첫 번째 동사가 여기였고 두 번째 동사가 여기잖아. 그지? 여기죠 지금. 여기가 두 번째잖아요. 그럼 이 앞에서 끊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 닫으세요. 그럼 이 앞부분까지 보다 이 둘은 같다. 그래서 동격절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동격절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 앞에서 명사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that 뒤에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이건 우리가 접속사 that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르쳐보면 이걸 우리가 무슨 절? 명사절이라고 배웠고 that절, 명사절 that절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역할이 총 몇 가지다? 네 가지다. 주어, 목적어, 보어 세 가지 나왔죠? 하나 더 뭐다? 동격절 이런 역할도 있는데 동격절이란 어떻게 생겼냐? 지금처럼 명사 다음에 명사절 that절이 나란히 나올 때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격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앞에 있는 명사하고는 어떤 관계라고 한 번 더? 이 같다. 그래서 해석도 어떻게 하냐면요. 뭐뭐라는 이라고 해석해요. 뭐뭐라는. 그래서 뭐뭐라는 명사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수식이 아니에요. 수식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형용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동격절은 기억해야 될 사항이 뭐냐? 여러분 책에서는 이 명사가 주어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주어라는 명사와 이 명사들이 동격이라고 얘기했어요. 같다고 했으면 이 같은 부분은 버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동격절 부분은 문법에서는 버릴 수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그러면 주어는 여기 왔잖아요. 여긴 버려지잖아. 그럼 주어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뭐지? 본동사 나와야죠. 그럼 쌤이 여기다가 동사라고 써보면 이 안에 문장이니까 동사가 하나 있었겠죠. 여기 동사 또 있죠. 그럼 얘가 몇 번째예요? 두 번째지. 이렇게 두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본동사 자리다. 그래서 본동사가 눈에 보이셨다면 우리 뭐 하자고요? 이 앞에서 이렇게 끊어보는 거예요. 본동사 앞에서. 시험 문제는 여기가 나온 거죠. 만약 이 본동사 자리에 나타난 단어가 지금처럼 비동사가 나와요. 100% 수일치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수일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기본 개념, 우리가 문법 문제 풀 때요. 선생님 이런 얘기 했죠? 동사 가지고 문제 낼 때는 항상 기준이 세 가지다. 첫 번째가 수일치, 두 번째가 태, 세 번째가 시제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수일치 문제를 가장 많이 출제하고 수능까지도 그래요. 내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주어랑 동사의 단수 복수 맞추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봐보세요. 주어가 단수예요. 그러면 단수동사 쓰겠죠. 그럼 답이 was거든? 그럼 쌤 이렇게 설명해 볼게. 주어가 단수니까 단수동사 was 끝.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아니요.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주어가 단수니까 단수동사 쓰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 구조를 봤을 때 동격절인 거 알겠니? 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럼 동격절인 걸 알아봤다면 그럼 본동사, 다시 하면 수로동사가 어디 있는지 알겠니? 를 물어보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초등 때부터 단수 주어에는 단수 동사, 복수 주어에는 복수 동사라는 걸 이미 다 배웠어. 그쵸? 그런데
이 문제를 출제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동격절인가 알아볼 수 있겠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동격절인 걸 알아봤다면 본동사를 어떻게 찾을 건데?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얘기했죠. 주어가 지금처럼 동격절 구조가 나왔으면 뭘 찾자? 두 번째 동사를 찾아라. 이걸 여러분들이 써서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구조는 그려드렸어요. 그럼 우리 말로 외워야겠지. 그지? 주어가 무슨 구조가 됐어요? 주어가 동격절이 나오면 우리는 뭘 한다? 두 번째 동사를 찾는다. 이거요. 그 두 번째 동사가 뭐다? 본동사 자리다. 수로동사 자리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쌤이 얘기했던 여기가 지금 본동사 자리잖아요. was하고 were 자리가 여기가 지금 본동사 자리인데 주어가 팩트예요. 단수니까 단수동사 썼겠죠.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문법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격절은 왜 나왔냐 이거지. 문법 버전은 끝났습니다. 문법 버전은요. 여기 주어였던 명사하고 동격절인 명사절이 똑같기 때문에 셈이 버려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문법 버전입니다. 문법 특이사항. 그러니까 문법 말고 독해에서 봤을 때는 이걸 왜 썼냐 이거지. 여러분들이 봐더라도 fact라는 사실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는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동격절의 내용이 중요하구나. 동격절의 내용이 주제문이구나. 동격절인 걸 알아보셨다면 앞으로는 동격절 보면 뭐라고요? 이 내용이 주제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중요하겠지? 동격절인 거요. 다 적었습니까? 그러면 이거 지울게요. 일단 지우고 나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나 중요한 구조가 동격절인데 그럼 문제를 난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이 표현을 색칠해 보세요. The fact that. The fact that만 색칠을 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The fact that이 앞으로 내 눈에 띄면 그건 뭐다? 동격절이구나. 물론 저 대시 관계대명사일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10문제 중에 9문제 90% 이상은 동격절로 등장할 거예요. 쌤 말을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는 the fact that 이라는 구조를 보자마자 뭐가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한다? 동격절이라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한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한번 써볼게요. 뭐뭐라는 사실이라고 해석을 하겠죠.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그럼 the fact that만 있냐? 아니지. 많습니다. 자, 좀 더 몇 개 해볼게요. The idea. 동의어 뭐 있을까요? notion이라는 단어도 있고 concept. 그렇지. 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that 붙이면. 자, 한번 연습해 보세요. The idea that 뭐뭐라는 생각이겠죠. 써봅시다. 뭐뭐라는 생각. 단어 그치 이상하네요. 뭐뭐라는 생각 썼어요. 자, notion은 뜻이 뭐였지? 개념이죠. 그래서 뭐뭐라는 개념. 이렇게요. 컨셉도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뭐라는 생각 또는 뭐뭐라는 개념 이렇게 해석하는 게 the idea that, the notion that, the concept that 나온다는 거죠. 이번엔 the belief that 뭘까요? 뭐뭐라는 믿음. 뭐뭐라는 믿음. 근데 이 belief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념이라는 뜻도 있고, 오케이. 그리고 생각이라는 뜻도 있어요. 믿음, 신념, 생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라는 믿음이 기본 해석입니다. The belief that은요. 여기까지 되세요? 좀 몇 개 더 해볼게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자, evidence라는 단어는 증거라는 단어죠. 얘하고 동요가 누가 있냐면 proof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the evidence that 혹은 the proof that 한 뭘까요? 뭐뭐라는
증거. 뭐뭐라는 증거. 자, 또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려운 단어. 자, the superstition that 썼습니다. superstition은 미신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뭐라는 미신이겠죠. 되세요? 자, 하나 더 써드릴게요. 쌤 마지막으로 쓰는 단어는 독해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the myth that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myth는 기본 뜻이 아마 신화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대로 가면 뭐뭐라는 신화?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 뜻 말고 myth란 단어는 다른 뜻이 있어요. 신화 말고 바로 그릇된 믿음, 근거 없는 믿음. 다시 한번 myth는 무슨 뜻이다? 그릇된 믿음, 근거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다시 한번. 뭐뭐라는 그릇된 믿음 혹은 뭐뭐라는 근거 없는 믿음 이거겠죠. 해석 되셨죠? 자, 쌤 이렇게 볼게요. 이제 잘 봐. 1등 것들은 이걸 이렇게 봅니다. The myth that은요. 아, 여기 있는 대절의 내용이 뭐다? 동격절이겠지만 쌤이 이렇게 써줄게요. 이거 통념이다. 통념. 통념이 뭡니까? 잘못된 내용이죠. 다시 얘기하면 the myth that이 보이면 분명 여기 있는 내용이 올바른 내용이 나오겠어요? 잘못된 내용이 나오겠어요? 잘못된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분명 마이너스 격의 내용이 나올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격의 내용이 나오면 통념이 나오면 영어에서 무조건 100% 뒤집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the myth that이 나오면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 있는 대절의 내용을 뒤집으세요. 반대로. 뒤집으면 그게 정답입니다. 알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옛날에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미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 그 미스의 뜻이 뭐겠어요? 신화는 아니겠지. 무슨 뜻이겠어? 잘못된 생각, 그릇된 믿음이죠. 이해돼요? 근거 없는 믿음도 좋지만. 그럼 다시 한 번 더 국어적으로 생각해봐. 옛날에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미스, 즉 다시 하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했다면 뒤집어. 이 내용만. 그럼 지구가 방금 내가 뭐라고 했죠? 평평하다라고 했지. 그걸 뒤집어. 그럼 지구는 뭐하지 않다? 평평하지 않다. 그게 주제문. 이해되셨어요? 결국 영어 독해 문제는 논리 싸움입니다. 그러면 내가 논리를 빠르게 접근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 이게 동격절이라는 구조는 알고 들어가야지. 그쵸? 그래서 동격절을 공부할 때는 두 가지 버전을 나눠서 공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버전은 문법 버전으로 보는 겁니다. 문법 버전으로 봤을 때는 뭐 할 수 있다고 했냐면 쌤이 이 부분은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주어만 남았죠. 그죠? 그럼 버려지는 거면 우리가 본동사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가 몇 번째였어요? 이게 두 번째였거든. 그럼 본동사잖아. 그리고 아니나 달라 비동사 나왔으니까 수일치 문제로 나왔죠. 그러니까 문제 나온 거야. 어렵지 않아요? 자, 문법 버전은 이렇게 끝나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주어가 동격절로 나왔네? 더 팩트짓이 나왔네? 그럼 뭘 찾아야 되지? 두 번째 동사를 찾으면 되는 거야. 계속 반복하세요. 내 거 될 때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주어가 the fact that 이라는 동격절이 나왔네? 뭐 해야 될까? 두 번째 동사를 찾으면 돼. 찾아봤어. 주어가 단수니까 단수 끝. 1초도 걸리지 않아요. 알고 있으면. 연습하시면 되고. 자, 문법 버전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독해 버전은 뭐가 중요하냐? 이 동격절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게 주제문이라고 했죠. 쌤 아까 얘기했죠? 주제문이라고. 그건 여기 있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해석할 때 동격절 부분의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럼 읽어보면 엘살바도르의 사람들 혹은 국민들입니다. 더가 붙으면요. 국민들이라는 뜻이에요. 더가 안 붙었으면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에이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연설 제목 있잖아.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을 국민들을 위한, 국민을 위한, 뭐 국민에 의한 이런 거 들어봤죠? 비슷한 거 들어는 봤지? people 앞에 더 붙은 국민이에요. 그럼 엘살바도르의 국민들이 were 나왔죠? 주제문이니까요. 좀 눈여겨볼게요. 이 국민들이 were illegally immigrating 나왔어요. 불법적으로 뭐하고 있다? 동사 요만큼입니다. were 여기서 여기까지요. 어디로 불법적으로 이민 가고 있어요? To the territories of Honduras인데 온두라스라는 나라의 이 영토입니다. 영토로 to 전치사죠. 영토로 어디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민 가고 있는 건데 이민 가는 게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뭐겠어? 불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면 이 단어가 주제문에 있는 문장 내용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단어가 바로 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불법적으로 라고 나왔으면 이 단어를 그대로 내진 않겠죠? 그럼 어떻게 내겠어? 다른 단어로 바꿔내겠지. 우리는 무슨 단어로 알고 있다 그걸? illegitimate에다 ly 붙이면 illegitimately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겠구나. 불법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엘살바도르의 국민들이 온두라스라는 나라의 지역 혹은 영토로 불법적으로 이민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뭐다? was a leading cause인데 이거 뭐 보어 자리죠? 명사예요? 주된 원인이에요? 주된 원인 이끄는 원인 하지 말고 이 전쟁의 주된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 보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거 알죠? 걔네 왜 전쟁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잖아. 그 쳐들어간 명분이 뭐였게? 잘 모르죠. 러시아가 얘기한 내용이 뭐였냐면 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땅에 우리 러시아인들이 러시아 국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의 말이야 이건 러시아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쳐들어간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건 러시아의 주장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땅이라고 생각해봐. 여기가 러시아야. 근데 여기 우크라이나 요쪽에 러시아 애들이 많이 이렇게 이주해가지고 많이 살아. 그럼 여기 있는 러시아 애들이 드글드글해.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여기가 우크라이나요, 러시아요. 자기 거 같잖아. 근데 이제 얘네가 뭐라냐면 이제 얘네가 러시아 애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크라이나한테 위협을 받고 있으니 얘네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한 거라고. 이해되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맞게 얘기해 볼게. 일본에서 부산이 가깝죠. 그럼 생각해봐. 부산에 일본 애들이 많이 왔어. 많이 이주해 왔어. 이민 왔어. 한국으로. 거기 일본 애들이 엄청나게 드글드글 살아. 그냥 부산 전부 다 90%가 일본이냐? 그 일본 생각에서 무슨 생각 들까? 저기가 한국 땅이냐? 일본 땅이냐? 그럼 쳐들어온다고 생각해봐. 명분은 한국으로부터 자국 일본인들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하면요. 수용 가능하겠어? 너 같으면? 뭔 개소리 하고 있냐 이럴 거 아니야. 우크라이나 그러고 있는 거야. 뭔 개소리야. 여기 우리 거야, 우리 거.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표면적인 이유.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이거라고. 알겠지? 자. 동격절은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써준 이 동격절 모양들 있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단어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바로 동격절이다. 보자마자 알아야 돼. 이 세 글자만 보더라도. The fact that, the idea that, the notion that, concept that, belief that, superstition that, myth that, evidence that 이런 단어들이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반드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돼요. 자, 22번 갑시다. 22번.
자, 얘도 모든 문제의 기본은 문장 구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주어 어딨니? 매스미디어죠. 자, 그 다음 물어볼게요. 주어 다음에 지금 동사가 바로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럼 끊어. 그럼 뒤에 뭐 나왔어요? In both countries라는 단어가 나왔어. 이거 왜 나왔게? 무슨 구? 그렇죠. 전치사 구예요. 전치사 구가 지금 주어라는 명사를 뒤에서 후치 수식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어디에 있는 이고요. 주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전치사 구의 이름이 바로 형용사 구입니다. 그럼 형용사 구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단어들이죠. 그냥 명사 수식 이러지 말고. 됐죠? 다시 한번 주어라는 명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구가 붙어 있다면 이 전치사구가 하는 일은 뭐다? 명사를 수식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구라고 해요. 이해하면 끝난 거야. 그럼 동사 아직 안 나왔죠? 동사 어디 있어요? 얘죠? encourage. 그럼 이 앞에서 끊어. also 부사니까 어차피. 그럼 본동사가 여기 나왔어요. encourage는 타동사니까 뒤에 뭐가 필요하겠니? 목적어 필요하겠죠. 어디 있습니까? 한 단어 차봐야죠. hatred죠. hatred. 이게 뭐야? 증오, 증오심이에요. 보세요. I hate you 뜻이 뭐야? 난 너가 싫어. 그 hate가 동사죠. 그 hate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얘입니다. hatred. 증오, 혐오 이 뜻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가 있었잖아. 미국에서. 그게 이거예요. hatred toward 하면 hatred toward 하면 누구누구를 향한 증오예요. 혐오. 오케이? 그럼 얘가 목적어죠. toward, 쌤 방금 잠깐 얘기했지만 전치사입니다. 누구누구를 향한 이에요. 항상 이 단어는 같이 짝이야. hatred toward. 누구누구에 대한, 누구누구를 향한인데 toward 해석하실 때 누구누구에 대한도 좋아요. 아시아인들에 대한 혹은 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라고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뭐뭐에 대한 혹은 뭐뭐를 향한 이렇게 해석하는 게 toward예요. 해석되시죠? 쓰시는 게 좋아요. 전치사는 선생님 왜 얘기했냐? 전치사 뛰어나와야 되는 게 누구죠? 명사죠. 그 누구지? each, other, 대명사입니다. 이게 대명사예요. 그러면 컴마까지 무슨 문장이 왔냐 이거야. 완전한 문장이 왔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어 왔어요. 동사 왔어요. 목적어 왔고요. 전치사의 명사까지 왔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죠. 그죠? 전치사 목적어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까지 왔으니까 컴마까지는 이미 무슨 문장이다? 완전한 문장으로 끝이 나 버렸다 이거야.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완전한 문장으로 끝이 났어요. 선생님 써볼게요. 일단 앞에서 완전한 문장으로 와서 컴마가 딱 찍혔어요. 자, 이건 아직 여기 부분을 쓰지 마세요. 여기 부분은 여기까지 쓰셔도 됩니다. eventually는 부사잖아 어차피. 그죠? 보일게요. 이거 부사잖아요. 버리세요. 필요 없으니까. 그럼 컴마 다음에 뭐 나온 겁니까? cause인가 caused가 왔죠. 자, 쌤이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과거 동사가 오면 뒤에 동사 따로 더 없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건 무조건 땡이죠. 그럼 왜 안 됩니까? 동사가 두 개라는 건 문장이 두 개라고 했고요. 문장은 두 개인데 뭐가 없다? 접속사가 없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도 아셔야죠. 자, 그러면 그래. 과거 동사가 안 되는 건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컴마 다음에 지금처럼 ing 혹은 pp형이 등장을 하면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죠? 분사 구문이라고 하더라. 다시 한번 앞에 완전한 문장이 나타나고 컴마 ing pp예요. 오케이? 이거 뭐라고 한다?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할 거야. 그럼 얘는 왜 되는데? 이거 된다는 얘기잖아. 이거 왜 됩니까? 분사 구문은 그렇지. 접속사 플러스 동사의 역할이죠. 아까 동사는 안 된다며. 근데 얘는 동사만 있는 게 아니죠. 누구도 있어요.
접속사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분사 구문은 왜 돼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너희 두 학교에서 이거 나왔어 이번에. 기억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얘가 분사 구문이다 라는 건 눈치를 챘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죠 이제? 얘가 답인지 어떻게 합니까? 요 뒤에서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면 되죠. 왜냐면 cause는 타동사니까. 뭐뭐를 야기시키다 이 뜻 아니에요? 그럼 목적어 어디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자, people, thousands of people 보이죠? 얘가 목적어예요. 목적어 있네요. 목적어 있으면 능동이야 답이야 수동이 답이야? 능동이 답이겠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쉽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causing을 답으로 했고요. 분사 구문이긴 하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볼까? cause는 머릿속에서 떠올리셔야 돼요. 몇 형식과 몇 형식이 있다. 3형식의 cause도 있고 5형식의 cause도 있다. 목적으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3형식일 거야. 안 끝나고 뒤에 뭐가 보이지? to 부정사가 보이죠 지금. 문제가 답이 뭐가 됐건. 그죠? 그렇단 얘기는 여기 있는 causing은 몇 형식으로 쓰였다? 5형식으로 쓰였다. 이렇게 다 적었죠. 자, 5형식으로 나온 문제가 하나 더 나온 겁니다. 그러면 쌤이 이제 이렇게 그려볼게요. 컴마 찍고 등장한 causing이긴 하지만 그리고 분사 구문이긴 하지만 분사 구문도 준동사 중에 하나예요. 그건 이해가 돼요? 준동사라는 건 동사가 아니긴 한데 이 자체로 동사가 안 되지만 그래도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5형식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다. 그럼 causing 뒤에 뭐가 오겠어요? 목적어인 명사가 왔을 거고 이 뒤에는 누가 옵니까? to 부정사가 올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배웠죠? 기억나시죠? 그것까지는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게 하다라고 배웠거든. 자, 그럼 다시 한번 분사 구문으로 출발은 했지만 분사 구문으로 출발은 했으나 다시 형식 따져야 되고 to 부정사 가지고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보기를 보시면 하나는 어떤 모양이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 모양이 하나가 왔고 좀 멀찌감치 할게요. 또 하나는 to be pp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좀 멀찌감치 닫았어요. 자, 이렇게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건 뒤에 목적어가 있는 뭐라고 한다? 이걸 우리는 to 부정사의 능동이라고 한다. to be pp가 나오는 건 뒤에 목적어가 없는 뭐라고 한다? 이걸 수동이라고 한다. 그 다음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온 단어가 누구죠? 바로 expel 이라는 단어예요. expel은 누구누구를 추방하다, 쫓아내다 라는 단어입니다. 자, 얘하고 동의어가 banish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banish, 추방하다예요. 그러면 expel, banish 둘 다 타동사고요.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냥 추방하다 해석하시면 안 돼. 누구누구를 추방하다예요. 타동사기 때문에 을을 붙이는 게 좋겠지. 그럼 누구누구를 추방하다라고 기억을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조 분석을 먼저 쭉 하세요. 구조 분석을 1차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나한테 지금 물어보는 게 뭔지를 파악하세요. 이 문제는 능동과 수동의 차이구나. 까지 파악이 끝나는 거지. 그 다음 할 일이 뭡니까? 여기에 나온 단어가 뭔지를 보셔야죠. 왜 이걸 단어를 보라고 하냐면 얘가 자동사면 어떡해? 만약에 여기 나온 단어가 자동사면요. 뭐가 안 되겠어요? 자동사는 수동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죠? 그럼 그때는 얘가 답이 안 될 거예요. 자동사라면.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happen 같은 단어, happen, occur,
take place, arise 기억하시죠? 일어나다, 생기다, 발생하다 외우라고 했던 거. 만약에 그게 단어 문제로 나온 생각해 보세요. to happen과 to be happened. 그럼 보자마자 얘는 절대로 답이 안 되는 거야. 자동사는 수동 안 된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구조를 1차적으로 분석을 하시고 두 번째는 뭐 한다? 구조 분석 끝난 다음에 여기에 나온 단어가 뭔지를 보라. 단계를 잘 기억하세요. 이 단계로 보시면 틀리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1단계 뭐 한다? 구조 분석. 두 번째 뭐 한다? 여기에 나온 단어 분석한다. 그러면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찾아봐야죠. 지금 여기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목적격 보호 자리인 것 같은데 to 부정사가 나와야 할 자리겠죠? 근데 to be expired는 얘는 무슨 태가 돼요? 얘는 수동이 됐죠? 얘는 지금 수동의 모양이에요. to expel 하면 얘는 능동이 됐겠죠? 목적어 찾아보자 이거야. 여기 있어 없어? 없죠? 없잖아요? 그럼 능동으로 할까? 수동으로 할까? 수동으로 해야죠. 그래서 to be expelled가 답이지 않겠니? 이렇게. 그럼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으니까 써볼게요. 의미상의 주어 한 번 더. 자, 이제 구조 분석 다 끝났고 문법 문제 답도 맞췄고 그럼 독해답게 한번 해봅시다. 독해답게. 자, 이제 큼지막하게 보세요. 다 적었죠? 다 적었죠? 지울게요, 이제. 독해로 볼 거니까. 자, 독해로 볼 때는 필요 없는 건 지울게요. 여러분들이 독해를 볼 때는 이 정도로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컴마까지 완전한 문장 왔어요? 알았다고 했지. 그 다음에 분사구문 알아챘죠. 그것까지는 되잖아? 그럼 다시 물어보자. 분사구문을 앞에 썼어요? 뒤에 썼어요? 뒤에 썼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이게 중요하다. 분사구문이라는 걸 알아봤다면 알아보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위치까지 파악하세요. 쌤이 이걸 왜 얘기하냐면 잘 봐. 분사구문은 부사들이기 때문에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죠. 맞죠? 그럼 얘기해보자. 분사구문이 앞에 왔다면 분사구문의 부사들이 중요할까? 주절이 중요할까? 그땐 주절이 중요합니다. 알고 읽으세요. 지금은 분사구문이라는 부사들이 뒤에 왔죠. 그러면 주절이 중요할까? 분사구문이라는 부사절 내용이 중요할까? 얘가 중요합니다. 그럼 얘가 주제문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다시 한번 쌤이 이런 식으로 나처럼 읽어보라는 얘기야. 분사구문이 뒤에 왔네? 그럼 여기가 중요해. 두 번째, cause 목적어 to 부정사. 오형식 구조가 나왔죠. cause가 나왔어. 목적어 to 부정사. cause 목적어 to 부정사 나오면 주제문이야, 이 구조도. 그럼 안 그래도 분사구문이 뒤에 나와서 중요한 자리인데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는 cause 목적어 to 부정사 구조가 나왔어. 두 번째 힌트. 나 주제문이다 라고 말하는 두 번째 힌트가 바로 여기예요. 그럼 어디를 봐도 여기가 중요하잖아. 거기다가 한 가지만 더 눈에 띄워볼까요? 이 단어 왜 나왔을까? 무슨 뜻인데요? eventually, 결국에는 마침내 라고 했으면 여기가 이 단어가 들어갔으면 여기가 중요하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분사구문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보세요. 잘 봐. 이거 안 쓰기 전에 말로 해볼게 일단. 쌤이 컴마 찍고 등장한 ing는 분사구문 해석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 뭐뭐 하면서. 두 번째, 그리고 뭐뭐 하다. 세 번째, 그 결과 뭐뭐 하게 되다. 다시 한번 써줄까? 써줘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 뭐뭐 하면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동사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뭐라고요? 그 결과 뭐뭐 하게 되더라. 이게 세 번째야. 자, 여러분 골라보세요. 1번, 2번, 3번 중에. 쌤이 살짝 힌트 드릴게요. 이 단어 신경 써봐. 이 단어 보이죠 이제? 1번, 2번, 3번 몇 번? 3번입니다.
그러면 주절의 내용은 원인. 맞죠? 분사구문의 내용은 결과. 다시 한번 써드려. 요까지의 내용은 원인이었을 거고 분사구문의 내용은 결과가 될 거니까 여기가 결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원인과 결과니까 인과관계네요. 주제문이지? 하필이면 뒤에 쓴 게 결과네. 그죠? 그럼 어딜 봐도 여러분들 눈에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어딜 봐도 이 22번 문장은 causing부터가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어딜 봐도요. 그죠? 알고 읽자는 거예요. 선생님들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하죠. 나도 누군가한테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은 이런 걸 왜 어떻게 알았을까? 많이 읽어보고 많이 풀어보고 결국 선생님들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원어민들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말할 땐 이런 버릇이 있더라. 선생님 여태까지 20년 가르쳤어 아이들. 20년 내공 겁니다 나는. 돼요. 그럼 보세요. Mass media in both countries인데 해석해봅시다. also 들어 보이죠? 그죠? 그냥 동그라미 친 거 아니에요. also가 들어가도 주제문 표시입니다 원래. 나 중요한 문장이요 라고 하는 게 also예요. 그럼 봅시다. 두 나라 모두에 있는 mass media가 미디어라고 보면 돼요. 이 미디어들은 encourage 뭐 했다? 자, 단어가 쉬워 보이지만 한국말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지? 다 격려하다, 장려하다, 촉진하다, 부추기다 많아요. 그러면 잘 들어 선생님 말. 동사만 가지고는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럼 목적어까지 같이 묶어서 봐봐. hatred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증오, 혐오라고 했지. 혐오를 뭐 한다? 부추긴다. 그치? 혐오는 부추기겠죠. 혹은 혐오를 조장한다도 되겠죠. 되시죠? 국어예요 이게. 그럼 누구를 향한 혐오예요? 서로지. 여기서 말하는 서로. 잘 들어. each other는 대명사라고 아까 얘기했죠. 쌤이 늘 얘기하지만 대명사가 나오면 뭐 하자? 찾자. 그럼 그 대명사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The mass media in both countries예요. 그죠? 아니 두 나라에 있는 매스 미디어라고 했으면 A라는 나라에 있는 미디어가 있을 거고 B라는 나라에 있는 미디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누구를 향한 이 서로 양국의 서로의 미디어 이 미디어 매체에 향한 이 매체에 대한 뭐 혐오를 조장을 합니다. 저 새끼 나빠 이렇게 얘기한다고 서로가 서로한테. 우리나라가 일본 언론 까는 거고 일본 언론이 한국 언론 까는 거예요. 이해돼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뭐 한다고? 혐오를 조장한다고. 됐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eventually 결국에는 마침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Thousands of people 수천 명의 사람들이 뭐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To be expelled from Honduras예요. 그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뭐 하겠죠? 온두라스라는 나라로부터 뭐 하도록? 추방당하도록 만들게 되었다 이거야. 추방되게 되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뭐냐 이거야. 원인은 뭐죠? 여기가 내용이죠. 결국은 encouraged hatred가 뭐 했다? 여기가 핵심적인 원인의 내용이고요. 예. 그치? 서로를 향한 뭘 조장했어? 혐오. 이걸 조장했으니까 어떻게 돼서 결국은 쫓아냈겠지. 얘네 입장에서는 쫓겨났겠죠. 추방당했겠죠. 맞아요? 물론 바람직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국 사회에 히잡을 두른 부르카를 입은 이슬람 나라 사람들이 대국 입적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 들어? 여기 동맥이라는 동네에 갑자기 부르카를 입은 히잡을 두른 아랍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해봐. 무서워요? 평안해요? 무섭죠. 왜 그랬을까? 왜 무섭다는 생각이 들까? 낯설어서 무서워요? 이질감 때문에? 그럼 미국인들이 오면?
친근합니까? 그것도 이제가 무서워요? 이상하지? 그건 무섭다는 느낌이 안 들죠? 왜 그럴까? 그런 이미지 누가 만들었어? 언론이 만들었죠. 미디어가. 아니 그렇잖아요. 쟤네 테러범 아니야? 이슬람 나라들은 맨날 전쟁하고 테러하던데 미국은요? 착한 나라고 선량한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맨날 총질하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럼 미국인들 나서 제가 총 들고 쏘치면 어떡해? 그렇지 않아? 위험한 건 매 한 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이 매스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미국 하면 맨날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미지가 어때? 어떤 이미지가 많이 나와? 잘 먹고 잘 사는 이미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미디어에서는요. 물론 총기 사고 이미지도 나오긴 하지만. 그지? 그럼 이번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볼까? 이슬람 국가는 평화롭게 안 살겠어요? 서로 돕고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어. 걔네들은 어떤 전통이 있냐면 만약에 너가 손님으로 가잖아? 그럼 손님을 극진 대접해.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내줘요. 왜? 걔네들은 그게 법도야. 그리고 손님이 너가 그걸 먹지 않으면 이 사람들한테 예의가 없는 거야. 그게 그 사람들의 문화거든, 실제로. 이슬람 국가들의. 그럼 아름다운 문화 아니야? 내가 가진 집도 내어주고, 말도 내어주고, 양도 내어주고, 뭐 좋은 거잖아. 착한 분들이잖아요. 고마운 분들이잖아.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어때? 맨날 총 쏘대고 이런 알라 요술봉 들고 다니고 이런 거잖아. 걔네들만 있지는 않겠죠. 극단주의자들은 걔네들끼리 서로 싫어해요. 아니 생각해봐. 한국 사람들은 다 착해? 우리나라도 이상한 사람 많아. 그죠? 그러면 그런 이미지를 누가 만들었다? 미디어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미디어라는 놈이 뭘 만들었어? 서로를 향한 증오심을 부추겼고 저 새끼 나빠! 이러고 그 증오심이 결국은 뭐하게 만들었냐 이거지. 그 원인은 증오심이라는 것은 증오심 조장했잖아요. 그것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온두라스라는 나라부터 어떻게 되게 만들었다? 쫓겨나게 만들었다. 추방당하게 만들었다. 당하니까 수동을 하지 마시고요. 목적 없으니까 수동이지, 그지? 그래서 추방당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어렵죠. 늘 얘기하지만 복잡한 문법처럼 보이지만 반복하시면 쉬워져요. 넘어가기 전에 빠르게 한번 복습해 볼게요. 한 번 더. 여러분들도 반드시 연습해 보세요. 자, 이제 빠르게 봅니다. 아까보다 주어 봤죠? 매스미디어, 동사 여기 봤죠? 목적어 보였어요. 전치사하고 끝났어. 컴마까지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버리고 나왔네. 뭐다. 이미 여기서 이미 끝났어. 이름, 분사, 구문 끝. 그럼 얘를 답을 맞추려면 어디 보면 되겠어? 뒤에 목적어 찾아보면 되는데 목적어 보였네? 답 금방 나올 겁니다. 그 다음 cause, 목적어, 목적격, 보어자리, 투부정사가 문제로 나온 것 같은데 투부정사의 능동, 수동 차이네? expel,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나 없나? 없죠? 그럼 뭘로 가자? 수동으로 가자. 끝. 설명까지 해도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설명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하시면요. 10초면 돼요. 10초 컷이요. 10초 컷. 해보세요. 반드시. 10초 안에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고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연습하세요. 너희 학교는 이거 되면 돼. 그럼 1등급 나와. 다음 문제. 23번. The word, 주어죠. 항상 모든 문장의 기본은 주어와 뭘 찾는 것이다. 본동사를 찾는 것이다. 자, 그러면 동사를 찾을 때 어디까지 봐야 하냐 이거죠. 이 단어 보이세요? because, 해석은 아실 거고 접, 속, 사죠. 이게 왜 중요한데? 접속사부터는 문장 새로 시작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요 앞에서 끊어놓고 여기 전까지 동사가 있어야죠. 맞죠? 우리가 문제로 나온 단어 말고 또 동사가 있나요? 없죠? 없잖아?
그럼 여기가 무슨 자리다? 본동사 자리구나. 여기가 본동사 자리구나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 확인을 했습니다. 본동사 자리라는 건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푸냐 이거지. 보기를 봤을 때 차이점을 봅시다. 이건 뭐라고 하니 우리가? 능동이고요. 얘는 수동이죠.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를 거야 이쯤 되면. 콜은 몇 형식이다? 5형식이다. 오케이, 기억하시죠? 그 5형식 동사 콜은 능동, 수동 문제 풀 때 어떻게 하자? 뒤에 명사 개수 따지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뒤에 명사가 몇 개면? 2개면 능동, 하나면 수동이라고 했어요. 몇 개 왔니? soccer were 명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뭘로 가자? 답은 수동으로 가자. 동사고요. 여긴 누구 자리입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나온 거죠.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그 전쟁이 무슨 전쟁으로 불렸어요? 축구 전쟁이라고 불렸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됐나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어려운 문제 아니라서. 내용도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없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4번이요. 자, 홀리가 나왔어요. 주어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대문자로 시작하면요, 그냥 이름입니다. 이름이에요. 해석을 따로 하지 마시고. 홀리라고 하는 것은 is the Hindu festival이구나. 보어 자리에 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이해하면 되겠지. 비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에 명사가 왔네. 그럼 주어랑 얘의 관계는 어떻다? 동격이구나. 그럼 거꾸로 가볼까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해를 하실 때는 거꾸로, 방향을 거꾸로 잡아보세요. 이해할 때는. 그럼 거꾸로 가봐. 힌두교의 축제. 힌두교의 축제가 뭐다? 홀리구나. 이해되시죠? 그리고 주어, 동사, 보어라는 명사에서 끝났으면 문장 구조는 여기서 완료가 됐어야 되는 거지. 근데 안 끝나고 문제가 나왔죠? 자, 이제 대답해볼까? 뭐다 이거? 분사구나. 그렇지. 정확히는 분사 플러스 알파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두 단어가 넘어가면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하는구나. 그 다음 어떻게 풉니까? 목적어 찾아야죠. 어디 있어요? The arrival. 보이세요? 더가 붙어있는 관사, 짝, 명사, 목적어. 목적어 있으면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능동이죠. 이렇게. celebrate는 무슨 뜻이지? 축복하다도 있고 기념하다도 있어요. 기념하다로 기억하세요. 그럼 봄의 도착을 뭐 하는? celebrating, 기념하는. 뭐 축하는도 돼요. 경축하는, 축하하는, 기념하는 힌두교의 전통이 바로 홀리구나. 전통이 아니지, 축제죠.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얼도가 나왔어요. 무슨 접속사지? 양보의 접속사보다. 그치? 그렇지. 양보의 접속사입니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자? 뭐뭐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비록 모멸지로도 있는 거 하지 말고요. 뭐뭐이기는 하지만으로 적자. 그럼 홀리가 has a religious root. 자,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 컴마까지 무슨 절? 양보의 부사절까지 갔습니까? 쌤 속도 안 빨라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양보의 부사절 나왔죠? 자, 양보의 부사절이 지금 눈에 보였다면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야 돼? 주절이 중요하구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양보의 부사절의 내용과 주절의 내용은 반대겠구나. 반대. 그러면 홀리가, 왜냐면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으니까 뭐뭐 이기는 하지만 이라고 했으니까 부사절과 주절의 내용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비록 그가 가난했지만 그는 성공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논리가 미리 예상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딱 읽어봐. religious는 무슨 뜻입니까? 종교적인이죠. 루트는 뿌리예요. 그러면 홀리라는 이 힌두교 축제는 뭐가 있지만 종교적인 뿌리가 있지만 이라고 했어요.
그럼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 추측해봐. 종교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게 나오겠구나. 오케이? 다시 한번. 종교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부사절에서. 그럼 주절은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 종교적인 뿌리가 관련이 없다라는 쪽으로 가야지. 추측이 되죠? 이게 논리야. 나중에 수능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not many religious인데 not many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쌤 이렇게 해볼게. 많지 않은인가? 아니에요. 그 뜻 아닙니다. 적지 않은이에요. 적지 않은. 해석해봐. 써봐. not many는 적지 않은 이래요. 적지 않은. 적었어요? 적지 않은? 그럼 적지 않다는 게 뭔 뜻이야? 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뭔 뜻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냐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구나. 아니, 그럼 그냥 많은이라고 하지. 왜 굳이 적지 않은이라고 합니까? 강조한 거죠.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해도 될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 강조한 거죠. 내가 이 물건을 사는데 많은 돈이 들었다도 괜찮겠지만 내가 이 물건을 사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강조한 거라고. 보이죠? 적지 않은 종교적인 활동들이, 다시 얘기하면 많은 활동들이죠. 근데 이거 왜 했다? 강조했구나. 알겠어요? 적지 않은 종교적인 활동들이 be involved in입니다. 그럼 be involved in은 뜻이 뭔데? 뭐뭐와 관련이 있다예요. 뭐뭐와 관련이 있다. 그럼 뭐와 관련이 있다? their 혹은 it죠. 소유격이 나왔는데 뒤에 명사 왔고요. 그럼 이 소유격이 가리키는 단어를 찾으면 되겠죠. 우리가 there는 복수, it는 단수입니다. 여러분 쓰시면 돼요. 복수, 단수. 그럼 뭐의 축하야? 뭐의 기념 행사야? 홀리라는 축제였죠. 홀리죠.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들이 상징하는 게 누군데? 이 홀리라는 단어야. 그럼 단수야, 복수야? 자, 고민하지 마세요. 쌤이 아까 얘기했어요. 대문자로 시작하는 건 무슨 명사라고 부른다? 고유명사라고 부른다. 거기까지 되죠? 고유명사는요, S로 끝나도, 만약 여기 S가 내가 붙였다고 쳐봐. 이렇게. 홀리스라고. S가 붙어도 무슨 취급한다?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고유 명사는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가 답이죠. 내용 간단해요. S 안 붙어도 됩니다. 그죠? 붙든 안 붙든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고유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그러니까 단수를 받아야죠. 됐죠? 그러면 해석 다시 해봅시다. 종교적인 활동들이 뭐 한다는 거야? 이 홀리라는 축제의 기념 행사에서 뭐 하고 있다? 관련되어 있다야? 관련되어 있지 않다야? 관련되어 있다죠. 됐나요? 좀 어렵죠? 다 적었어요? 여기까지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25번. 자, when you eat out. eat out은요, 말 그대로 밖으로 먹으러 나가는 거니까 외식하다예요.
자, 그럼 너가 외식하러 나갈 때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너가 외식하러 나갈 때는 컴마까지 무슨 절? 어려운 거 아니죠? 접주동이니까 부사절이에요. 부사절만 쓸게요, 쌤은. 부사절이 뭐다? 접주동입니다. 부사절은 문장에서 버려질 수 있는 구조죠. 그럼 여기 make로 시작한 단어예요. 뭘로 시작했어, 이거?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문장이죠? 이거 우리 뭐라고 한다? 명령문이라고 하죠. 명령문 왜 썼어요? 얘가 주절이거든. 그죠? 주절을 명령문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 문제를 보자. Make it a rule, make that a rule to request가 나왔어요. 자, make부터 시작해서 여기 to request까지만 색칠해 보세요. 문제 포함해서 여기 to request까지 쫙 색칠해 보세요. make부터 여기까지요. 여러분 색칠한 부분만 보고 답이 나와야 됩니다. 뭐다? 가목적어 이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 보면 make it a rule 뒤에 누구 썼어요 지금? to 부정사 썼죠. 그럼 make 몇 형식이다? 이거 5형식 동사고요. 무슨 it? 가목적어 it 목적격 보어 자리에 a rule이라고 하는 명사를 썼습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왜 나왔겠어요? 이게 진짜 목적어예요. 보이시죠? 그죠? to 부정사에서 어떻게 했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목적어니까 을을 붙이면 됩니다. 그럼 to 부정사 하는 것을 뭘로 만든다? 규칙으로 만든다. 규칙으로 하다예요. 그럼 make it 가목적어 부분이니까 정답은 it으로 하겠죠. a rule 목적격 보어자리고요. to request 보이시죠? 여기가 진짜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치고 닫아버리세요. 이렇게. 우리 how는 많이 봤을 거예요, 이제. 낯설면 안 되겠지? how는 이름이 뭐야? 의문 부사다. 의문 부사 how는 한 번 더 무슨 절? 명사절이다.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의문사는 간접 의문문 순서로 쓰이겠죠. 그죠? 의주동, 간접 의문문, 명사절 세 단계로 다시 한번 의주동, 간접 의문문, 명사절 돼요? 이해되시죠? 다시 의주동, 간접 의문문, 명사절. 그럼 한 번에 가자. 세 단계에서 두 단계를 줄이는 거야. 의문사는 무슨 절? 명사절. 그래서 의문사인 how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친 부분은 무슨 절입니까? 명사절이고. 무슨 역할일까? 준동사, 그지? to request, 추부정사잖아.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온 명사절이구나. 구조 보이시죠? 항상 해석은 뭐부터 하자? 의주동이 주어부터. should be prepared 동사니까요. 의주동 나오면 주어부터 해석합니다. 연습하세요. 그럼 how부터 연습해 볼게요. 너의 음식이 how should be prepared지 원래는 너의 음식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됩니까? 다시 한번 너의 음식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그 여기 how부터 여기까지예요. 처음부터 해봅시다. 너가 밖으로 외식하러 나갈 때는요. make it a rule to 부정사예요. 그럼 to 부정사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아라 라는 뜻이잖아. 그럼 이렇게 해석해봐도 되잖아. 이거 하세요 라는 뜻이죠. make it a rule to 부정사라는 건 to 부정사 하는 것을 규칙으로 만들어라, 규칙으로 삼아라 라는 뜻은 이거 하세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필자 주장입니다. 그 뭐 하라는 얘기예요? request 요청하세요, 요구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너의 음식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뭐 하래? 요청하세요. 자, 예를 들면 선준이가 인도에서 온 친구야. 인도 친구들은 뭘 먹으면 안 되죠? 소를 먹으면 안 되죠. 자, 이 친구가 한국에 왔어. 한국인이야, 내가. 인도 친구가 왔어. 야, 내가 맛있는 된장찌개
사줄게. 가자. 차돌 된장찌개. 큰일 나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 친구는 뭘 요청해야 돼? 차돌 된장찌개에서 차돌은 빼주세요. 저는 인도인이라서 소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얘기 한 거죠. 너가 내가 집에서 먹을 땐 내가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밖으로 나가서 외식하러 나갈 때는 뭐란 얘기입니까? 요청하라는 얘기예요. 너의 음식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뭐해라? 요청해라 라고 명령문으로 썼고, 명령문은 뭐다? 주제문이에요. 명령문으로 쓰기만 해도 주제문인데 5형식 구조인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를 썼죠. 어딜 봐도 주제문. 얘도. 다 적었습니까? 자, 다 적었으면 우리가 기억을 좀 더 더듬어서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쓰는 구조를 싸그리 외워보자. 얘만 있진 않잖아요. 동사부터 해볼까요? 자, 주어 쓰고요. 동사는 누구 있다? find. 그리고 방금 우리가 봤던 make. 그 다음, 그렇죠. think, believe, consider. 추가로 하나 할게요. 어차피 assume이란 단어도 consider하고 동의어니까 이해하실 거라 믿고. 얘네들은 전부 다 몇 형식 구조다? 5형식 동사들 구조다. 그 다음 뒤에 누구 씁니까? 가짜 목적어 is를 쓰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누구다?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을 외우라 라고 했거든. 그게 누굽니까? 외워봅시다. easy, hard, difficult, possible, impossible, rule 방금 했죠? 여기서 뭐 a habit 괜찮아요? clear, evident, clear하고 evident 동의어죠? 명백한 뭐 이 정도만. 그 다음 뒤에 누굴 쓴다? 이제 진짜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이 진짜 목적어 모양도 좀 기억을 해야겠죠? 두 가지 모양으로. 자, 첫 번째는 포 플러스 목적격 투부정사. 이 중에 투부정사가 바로 진짜 목적어인데 이 포 플러스 목적격은 왜 나왔다? 의미상의 주어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의미상의 주어요. 자, 두 번째는 누굽니까? 우리가 배웠던 대절이죠. 명사절 대절.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는 해석 어떻게 하자? 뭐뭐 하는 것. 대절은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라는 것. 목적어니까 을을 붙일 거예요. 자, 이 중에 find 가지고 한번 연습해 봅시다. find 가지고 해볼게요. find it 뭐 할까요? difficult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투부정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find 가지고.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된다? 주어는 투부정사 하는 것을 투부정사 하는 것이도 괜찮아요. 투부정사 하는 것을 혹은 투부정사 하는 것이 difficult 어렵다고 생각한다. 5형식의 find는 찾다 발견하가 아니라 생각하다 알게 되다. 이번엔 impossible 한번 해볼까요? 단어만 바꿔서 주어는 투부정사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세요? 이번엔 요거까지 해볼까요? 의미상의 주어까지 그대로 가서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이 어렵다고 혹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해석됩니까? 마무리.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 나오면 주제문이라고 했고요. 서술형 문제 아주 잘 나오고요. 문법 문제 거의 100% 나옵니다.
책에서는 지금 make만 가지고 문제가 나왔지만 이 중에 뭐가 걸릴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구조는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지. 자, 그리고 쌤이 아까 색칠하고 부분이 바로 여기였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 색칠하라고 했죠? 여기까지. 룰까지요. 그죠? 기억하시죠? 이 단어들은요,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럼 책에서는 여러분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까지죠? 룰까지죠? 그죠? 동사랑 가목적어 it과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오는 이 명사와 형용사는 항상 이 세 단어는 붙어 있어요. 짝이에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 세 개 단어를 묶어서 보시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되셨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 마지막으로 준동사의 목적어 뭐가 나왔다? 간접의문문 명사절 나왔다. 다 적었습니까? 자, 26번까지만 할게요. 요건 오래 안 걸립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해놓고 미안해요. 하나만 더 할게요. 희망 고문했어? 일찍 끝나는 줄 알았는데. 자,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보기를 좀 먼저 볼까요? how랑 however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기는 however는 그러합니까? 아니죠. 왜 아니지? 자, 내가 친구인데, 야, however 그러나 아니야? 왜 아니야? 절레절레 했거든. 왜 아니야? 여기 있는 however는 왜 그러나가 아니야?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봐봐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이 however라는 글자를 어디서 봤냐면 그러나라고 알고 있잖아. 맞죠? 근데 그러나라는 however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선생님 그림 잘 봐요. 이 구조. 지금 문장이지? however 뒤에 컴마가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애. 혹은 주어를 쓰고요. 이 however가 중간에 컴마 사이에 등장하고 문장 이렇게. 그러면 however 이렇게 중간에 떡하니 왔죠. 자, 이제 요 그림이랑 여기 있는 그림이랑 같은지 다른지 한번 보세요. 뭐가 가장 크게 다르지? 얘는 컴마가 뒤에 바로바로 딱딱딱 붙었잖아. 컴마 붙었어요? 안 붙었죠. 그럼 여기 있는 however랑 여기 있는 however랑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럼 여기 있는 however는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둘 다요. 접속 부사예요. 아니 이름이 접속사면 접속사고 부사면 부사지 왜 접속 부사냐? 헷갈리지 말고요. 부사입니다. 오해 여지가 없게 말씀드릴게요. 이름이 접속 부사지만 나는 얘를 부사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접속 부사라는 건 왜 갑자기 저런 이름이 붙었어? 접속사의 기능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however라는 접속 부사는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써요? 보여드리면 앞에서 문장이 하나 더 나왔겠죠. 그리고 마침표 땡 이렇게. 그럼 문장은 두 개인 것 같은데 연결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접속사 기능이 없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문장이 한번 쫙 나와. 마침표 땡.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위에 걸로 쓰든 밑에 걸로 쓰든 문장은 두 개지만 무슨 기능이 없어요? 접속사 기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한다 얘는? 엄연히 따지면 그냥 부사로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쌤 늘 얘기했죠? 컴마가 뭐의 상징이다? 부사의 상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접속 부사라고 부르는 거야. 이럴 때 however 뜻이 뭐다? 이게 그러나야. 됩니까? 이 접속 부사 however는요.
누가하고 뜻이 똑같아지냐면 쌤이 하나 보여줄게요. steal. 얘도 마찬가지 컴마가 바로 떡 찍힐 때예요. 그럼 무슨 뜻이야? 그러나 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단어도 또 있냐면 잘 봐잉. nevertheless라는 단어를 구경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얘도 접속 부사입니다. 얘도요. 컴마 찍혀요. 그럼 nevertheless만 읽었어? 하나 더 읽었지? nonetheless. 그렇죠. 얘네들은 전부 다 뭐다? 이름이 접속 부사.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일단 여기 있는 however는 접속 부사 however를 내가 보여드렸는데 책에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얘랑은 다르다는 걸 보여준 거야. 그럼 이거는 됐어. 이건 아닌 거니까. 아니 그럼 뭔데? 책에 있는 건. 보자 이거야. 다시 접근해봐. 콤마 없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러나의 뜻인 접속 부사는 아니구나. 그럼 뭐죠? 하나 더 있잖아. 이름이. 뭐 있냐? 복합 관계 부사가 있죠. 그래서 however부터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however는 이름이 총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접속 부사였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다? 복합 관계 부사가 있어요. 지금처럼 컴마가 바로 찍히지 않은 놈은 뭐라고 하면 돼? 복합 관계 부사라고 부르면 되겠구나. 이 복합 관계 부사 however는요. 뒤에 어떤 구조?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주어가 아무리 동사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돼. 주어가 아무리 동사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해요. 양보의 부사절. 다시 한번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리 주어부터 해석하시는 거예요. 주어가 아무리 동사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과 적어놔야 돼. 주어가 아무리 동사하더라도. 이게 첫 번째 모양이고 또 하나의 모양은 뭐냐?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 쓰고 나서 뒤에 주어 동사 형태로 나오는 거. 마찬가지 완전한 문장이에요. 얘도. 그러면 해석만 살짝 달라지는 것 뿐인데 주어가 아무리 형용사 또는 부사하게 동사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비스무리하죠. 그래서 however는 뒤에 나오는 모양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바로 뭐냐? 부사절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복합관계 부사인 however는 다시 한번 복합관계 부사 however는 무슨 절입니까? 부사절. 됐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 쓸게요. 이제 이름만. 얘는 복합 관계 부사인데 얘는 부사절이래. 됐죠? however 정리됐어요? 다 적었죠? 자 이제 잘 봐. 내가 글자 하나만 바꿀 거야. 내가 여기다 이제 how로 바꿨어. how는 이름이 뭡니까? 의문사 중에서도 의문 부사죠. 그럼 얘는 무슨 절이냐? 아까 쌤 얘기했죠? 의주동 뭐다? 간접 의문문이고 맞아요. 명사절이에요. 해석이 좀 다를 뿐인데 how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고 어떻게 얘는 얼마나 주어부터 해석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주어가 어떻게 동사하는지 한 번 더 주어가 어떻게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얘는요 주어가 얼마나 형용사 또는 부사하게 동사하는지 해석 다르죠?
중요한 건 뭐다? 얘 명사절이다. 한 번 더. 의문, 부사, how는 명사절입니다. 되셨죠? 그럼 몇 차례 정리할게요. how는 의문사, 정확히 말하면 의문 부사고 얘는 명사절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럼 보기 차이를 보세요. how와 however는 무슨 차이다? 명사절과 부사절의 차이죠.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잘 보면 You may be surprised to see 무슨 동사? 준동사잖아요. 준동사에 뭐가 필요한 자리야? 준동사에 목적어가 나올 자리예요. 그죠? 그럼 얘기해봐. 목적어가 되려면 명사절이겠어? 부사절이겠어? 명사절이겠죠. 그쵸? 그럼 답을 how로 하면서 how부터 어디까지 보면 돼? 요 끝까지가 바로 준동사 to se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준동사 뒤에 부사절은 안 되지. 왜 안 됩니까?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부사절이 올 수 없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얘는. 안 되는 이유 알겠어요? 한 번 더. 다시 한 번. 준동사 to see의 누구 자리다? 목적어 자리고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무슨 절이니까? 명사절이어야죠. 어렵지 않죠? 단 how는 명사절, however 복합관계 부사 however는 부사절. 이건 알고 있어야겠지. 됐죠? 이거 알고 풀자는 거야. 자, 해석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how many calories예요. 잘 보시면 how라는 의문 부사 다음에 many는 형용사입니다. calories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주어 can save 동사거든. save는 물론 구하다도 있겠지만 아끼다, 절약하다 뜻도 있겠죠. 그러면 해석해 봅시다. how부터 해보는 거야. how부터 save까지만요. 일단 여기까지 끊어봐요.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여러분 편하게. 끊어봤어. 자, how many calories. How many calories. 해서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주어가 동사할 수 있게 하겠죠, 여러분들은? 근데 쌤이 주어부터 하라고 했어요. 그럼 주어부터 해봐, 이제. 살짝 바꿔서. 너가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save. 아낄 수 있는지. 절약할 수 있는지. 혹은 줄일 수 있는지죠. 이것은 줄이다의 뜻이에요, save가. 다시 한번. 너가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줄일 수 있는지를 알게 되어서 뭐뭐 해서 하게 되어서 배웠잖아? 알게 되어서 놀라게 될지도 모른다. 이거죠. 됐나요? 해석? 오케이. 다 되셨죠? 이거는 안 쓰셔도 됩니다. how much 다음에 쓰는 명사는 무슨 명사겠어요? 그렇죠. 불가산 명사일 거예요. 그래도 해석은 동일하죠. 얘는 칼로리가 S 붙었으니까 가산 명사인 거거든? 그러니까 many 썼잖아. 그러면 how many 대신에 how much로 바꾸더라도 해석은 어떻게 해요? 똑같죠. 이해되세요? 이러면 내가 만약에 how much money라고 해봐. How much money you can save 하면 너가 얼마나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 해석되시죠? 그렇게 바뀌는 것 뿐이에요. 다 되셨죠? 정리하세요.